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줌에 접속한 의원님들은 화면 활성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현장에 계신 의원님 및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잠시 후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현장에 계신 의원님 및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개회식 진행을 맡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부의장 박서빈입니다. 2020년 제5대 청소년의회는 유례없는 국가적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회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큰 가운데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고생해 주신 청소년의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변화의 문을 여는 청소년, 다가오는 희망서울 2020년 제5대 청소년의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의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들은 화면에 보이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개회를 위해 제5대 청소년의회 류승열 의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5대 의장 류승열입니다. 우선 금일 본회의가 개의되기까지 물심양면 힘써주신 서울시 관계자분들 및 운영사무국 그리고 활동 조력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청소년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더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시간은 속절없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것이 여름 무더위가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그런 날씨가 찾아올 만큼 이제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지난 6월 개원식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정책회의와 정책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비회의를 통해 위원회별 각 정책 사안들을 제안 수정하고 그 사안들에 대한 집행을 의결하는 금일 본회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서울시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도의 정책을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로서의 그 위상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울시의 150만 청소년들의 대표자이자 대변인으로서 그간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도 이번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처음으로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의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직접 정책화시키는 데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고 순조로울 것만 같았고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하던 올해의 초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는 지금 팬데믹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우리의 교육 환경은 물론 라이프 스타일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에도 그 변화가 조금씩 그리고 더 크게 점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원식은 오프라인이 아닌 지금처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고, 정책 토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도 대부분 화상회의로 이루어져 서로의 소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지금 본회의에서도 서울시 시의회장이 이렇게 동료 의원 여러분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됐는데, 스크린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 매우 아쉽고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불편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사회적 혼란과 시공간의, 익숙하지 않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과 행복을 이뤄내고자 하는 그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올해 2020년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매우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지난 4.15 총선부터 만 18세의 청소년 유권자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발언하고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청소년 주권 시대, 청소년 참정권 시대를 여는 도약 출발의 계기이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권리의 증진과 더불어 항상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켜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만 주어진다고 해서, 그 권리만 향유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로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며 필요한 권리에 대해 요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의 권리 신장은 물론 청소년 사회의 큰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후기 청소년들의 역할을 재현하면서 기조연설의 마무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후기 청소년들은 만 19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로 청소년이라는 이름보다는 청년이라는 인식과 위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후기 청소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후기 청소년들은 청소년과 청년을 이어줄 수 있는 진정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갈 때 그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친근한 멘토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수많은 후기 청소년들이 같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를 바꾸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발상과 행동으로 슬기롭게 현재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현명한 지혜로 앞으로의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변화의 문을 여는 청소년, 다가오는 희망서울, 더 나아가 희망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러한 우리의 진심과 바람을 담아 언택트 시대, 청소년의 목소리는 온택트로 라는 염원을 직접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에서 우리가 모았던 우리의 기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해주신 류승열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개회를 위한 의장님의 성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의원 81명 중 65명의 참석으로 재석위원 수가 총 재적위원 수의 과반을 초과하여 본회의의 개회 요건을 성립했으므로 2020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변화의 문을 여는 청소년, 다가오는 희망서울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회를 공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160만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영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변화의 문을 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5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를 이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청소년과 함께 참여와 소통의 시대정신을 꽃피우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UN 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 등을 통해 청소년의 권익과 참여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당당하게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향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펼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찾고 문제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친구들과 같이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뿌린 민주주의의 씨앗이 탄탄하게 뿌리내려 학생과 학부모,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가 다가오는 희망서울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영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천만 민심을 대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오늘 청소년의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부터 대의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가족과 친구의 테두리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고민해 준 여러분들이 정말 기특하고 또 힘이 됩니다. 코로나19로 교실이 흔들리고 학업도 쉽지 않았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혼란을 느꼈는지, 또 혼란 속에서 각자가 찾은 답은 무엇인지 느끼고 생각한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에 서울과 대한민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더 멋지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제안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서울특별시 13개 실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5대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입니다. 2020년도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 정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청소년의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에 개원식뿐만 아니라 오늘 본회의도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 정책을 만든다는 뜨거운 열정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소년 의원 여러분, 오늘 위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에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금일 청소년의 본회의 안건은 청소년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에 노력의 결실이며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소년의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고 제안하신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사랑하고 청소년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온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고민을 서울시의회가 이어받아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소년을 위해 열정을 다해 활동해 주시는 서울특별시 심래호 청소년 명예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명예시장 심래호입니다.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도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2020년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서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모두를 뵙고 축하와의 인사와 새로운 정책을 직접 듣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시작으로 청소년의회가 서울시의 전반적인 미래 정책에 대해 청소년이 고민하고 제안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청소년 유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서울 시민분들과 지난 9개월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 청소년 의원분들께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진심을 다해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서울특별시 심래호 청소년 명예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김우영 정무부시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제5대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우영입니다. 서울의 160만 청소년을 대변하고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변화의 문을 여는 청소년, 다가오는 희망서울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제5대 청소년의회는 국가적 팬데믹 상태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활동이 진행되었고 본회의까지도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직접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 160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의회 의원들이라면 온라인 본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제5대 청소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25개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추천받으신 분들과 참여기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여 엄격한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분이라 들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들도 청소년들이 행복하며 또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여러 정책 가운데 최종 4개안을 선정하기까지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책이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서울의 더 나은 청소년 삶을 위한 대표자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또 의원들 간의 협치의 중요성을 느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은 본회의 과정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바래왔던 상상을 만끽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활동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청소년 의원 여러분,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사회의 원석입니다. 원석이 찬란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을 거쳐 원석을 디자인하고 수많은 세공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아름다운 빛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시대의 찬란한 빛을 내어줄 청소년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겠으니 청소년의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하는 데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주시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십시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 중에 향후 청소년의회 의원분들이 참여 예산제로 운영하였을 때 실행하는 정책들이 서울시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격려사 영상을 보내주신 서울특별시 김우영 정무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별 정책 제안 및 의원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유승열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정책 제안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여하시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정책 제안 발표가 끝나면 바로 의원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정책 제안 발표를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 의사 발언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4개 상임위원회 발표 및 의원 질의가 끝나면 정책 제안에 따른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를 참여하시고 계신 의원님들은 사전에 투표 링크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현장 및 온라인 줌 회의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제5대 청소년의회는 처음으로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이 최종 가결될 시 직접 실행 및 모니터링까지 한다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제출받은 22개의 정책 중 상임위원회별 실행 가능 안건을 채택하였고 수정 보완을 통해 4개의 정책을 최종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권상임위원회의 청소년증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겠습니다. 복권상임위원회 구한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또보다 연금 같은 복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복지관리 복권상임위원회 위원장 구한별입니다. 여러분은 서울특별시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존엄한 주민, 힘있는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권리와 신원 증명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소년의 신분증, 청소년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제안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상정하였고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청소년증은 약 14만 명, 단 3%의 청소년만이 청소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0. 이는 우리가 청소년이어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청소년증만을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학교 밖 청소년, 사람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비행 청소년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증에도 작용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증을 제출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 말고 학생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심지어 한 청소년은 구청에 청소년증을 내밀었더니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례들은 사람들이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이 받는 차별의 벽을 없애고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증 발급 권고입니다. 만 9세가 되면 각 가정에 청소년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청소년증과 관련된 정보를 팜플렛에 담아 배부하는데 이는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생 때에 청소년증 발급을 하도록 유도하여 청소년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증 혜택 정보 및 학생증과의 차별성도 안내하여서 청소년증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 증대 관련 내용입니다. 크게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공 분야로는 서울시가 청소년증을 소유한 청소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고궁, 국립극장 등에서 받던 혜택에 더하여 청소년증을 소지했기 때문에 문화, 여행, 편의, 쇼핑, 서비스 등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글래스고 청소년 카드의 경우 이 카드를 통해 여가생활, 스포츠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를 배치마킹하여 혜택을 더 늘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시설은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시설은 독서실, 카페, 식당, 분식점, 문구점, 서점 등이 있습니다. 이 민간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년증 소지자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쿠폰을 발급한다면 민간 시설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증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민간 업체에게 손실액 일부 보전, 운영비 지원 등을 하는 동시에 서울시 관계자, 민간 시설 관계자,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보다 더 나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혜택을 청소년에게 알려야겠죠. 청소년증 관련 할인 혜택 정보는 책자, 포스터 등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기존의 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청소년증 소지자 전용 멤버십을 신설하고 혜택 제공 업체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쿠폰을 쓸 수 있는지, 나와 가까운 곳 어디에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손안의 서울 포털입니다. 아직 청소년증에 관한 내용이 없기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추후 공모전이나 SNS 홍보를 할 때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증 홍보 방안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청소년증과 관련된 SNS 운영, UCC나 포스터 공모전, 챌린지 등을 통해 청소년증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먼저 청소년기에 접어든 만 9세부터 청소년증을 자세히 안내하고 청소년증과 관련된 인식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가능케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혜택을 조사하고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편은 하나당 380원이 발생하지만 서울시 만 9세 청소년 모두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약 2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청소년에게 발급 권고 통지서를 보내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이야기하며 추후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혜택을 지원하는 시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모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이후의 혜택을 잘 정리해 공유할 것입니다. 정보 및 혜택 안내는 앞서 말씀드린 앱이나 포털에서 할 수 있지만 먼저 저희가 데모 사이트를 만들어서 청소년증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에 관한 결과물도 공유할 것입니다. 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결과물은 UCC 공모전이 있습니다. 청소년증 사용 후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등을 영상으로 찍어서 시상을 하고 당선작은 앞에서 만든 그 데모 사이트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온라인 영상 공유 매체의 채널을 만들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NS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편한 SNS를 활용해서 청소년증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홍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관계자, 민간시설 관계자,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함께 회의를 하며 청소년증에 관한 대화도 나눌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증을 통해 신분을 증명하고 청소년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던 3%, 0이라는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 이케다 다이사쿠 박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1000걸음은커녕 바로 그 다음 단계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청소년증 활성화에 앞장서 주세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복권상임위원회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신분 증명을 위해서 청소년증 활성화를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 질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증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30초의 시간을 더 드린 후 없으시면 바로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한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문화 및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컬처쇼 상임위원회에 함께 기억하는 그날 정책 제안이 있겠습니다. 컬처쇼 상임위원회 박예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청소년의회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 박예진입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상임위원회에서 성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을 수정하여 역사와 관련된 함께 기억하는 그날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역사에 대한 중요성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역사란 입시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역사의 중요성 또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면의 화면을 봐주십시오. 앞에 표는 서울시에 있는 전체 학원 통계입니다. 서울시의 학원은 2018년 기준으로 13,999개입니다. 이 중 과연 역사 관련 학원은 몇 개나 있을까요? 또한 역사 관련 학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영수 과목을 역사 과목보다 중시하는 현재의 인식뿐만 아니라 주입식 교육과 일회성 교육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청소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인터넷 매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정치적인 역사 왜곡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언제나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서울 시민에게 역사 문화를 함유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수의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적극적,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행사, 캠페인 등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역사를 함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에서는 역사도시 서울의 시민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역사문화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만 그 행사는 결국 일회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에게는 홍보 또한 활성화되지 않아 역사주간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였고 행사의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청소년 스스로
다가가 관심을 가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역사도시 인식과 권리 증진,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행사, 캠페인 등을 직접 실행하게 하여 주체가 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인식과 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청소년의 역사 인식과 지능을 위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의 역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안 하나,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제1장 제4조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1장 제4조 사항,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 수립과 확산을 위해 각종 관련 행사를 기획 및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역사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는 시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지켜지는 듯 싶지만 그 실정은 미흡할 따름입니다. 제안 둘,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포함하는 사업의 진행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역사도시 기본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제1장 제7조 1항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청소년의 역사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둘째, 제2장 제14조 2항. 단체 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해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청소년 참여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제2장 제18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더불어 위원회 인원 구성과 관련된 제2장 제18조 사항을 개정합니다. 4.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5. 서울특별시에서 참여 활동하는 대표 청소년.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안 1의 기대 효과로는 하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영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에 따라 역사적 인식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고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증진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둘, 친화도시 조성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청소년 역사 인식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안 2의 기대 효과로는 하나, 청소년에게 새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역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돌아봐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둘, 지금까지 역사는 청소년들에게 진학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앞으로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수의 청소년으로 시작하여 다수의 청소년으로 모두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으로 활동하게 될 제안 3입니다. 제안 3. 역사 관련 달력 제작 및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역사 관련 달력에 우리나라의 기념할 만한 역사의 날과 위인의 이름 등을 첨부하여 일상적으로 보는 달력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역사를 인식하게 합니다. 제작된 달력은 시립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에 배부하고 진행하여 그에 따른 홍보 효과는 물론 다양한 청소년에게 전달하고 배부한 달력을 통해 SNS 캠페인 동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날 행사가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계속성, 지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는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러 청소년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게 되며 역사를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토론회라는 소통 및 교류의 장이 청소년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개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 3의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각 자치구와의 간접적인 연계로 인해 일어나는 홍보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외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역사 관련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면 물론 스스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미래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예상 소요 예산입니다. 사업 진행비 총 430만 원, 운영수당 총 6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는 그날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 앞으로 더 많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의 손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가 청소년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청소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의원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다음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청진기 상임위원회 74번 의원님, 제가 지금 이름이 안 보입니다. 화면상에서. 예, 이민서 의원님, 예,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청진기 상임위원회 이민서 의원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하신 게 있나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줄 수 있으실지요? 역사라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역사 예, 박예진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이렇게 청소년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거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요. 적어도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역사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으로 잡을 것이고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역사에 대해서 특히 한국사에 대해서 저희는 기록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위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바로 다음
발표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진 위원장님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다루는 세레니티 상임위원회의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정책 제안이 있겠습니다. 세레니티 상임위원회 석수빈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의회 세레니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석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은 청소년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주제로 CCTV 모니터링 및 금연 관련 캠페인 활동을 하는 금연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정책입니다. 오늘 발표를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부터 시작해서 제안 배경, 세부 정책, 소요 예산, 참고사항까지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상임위원회로서 저희 상임위는 강서구 어린이 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서울지역자치구 참여기구 청소년 참여 예산제 정책 제안서를 보고 흡연에 관한 정책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구가 제안한 정책은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이었지만 저희는 조금 더 활동 범위를 넓히고 청소년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간접 흡연 및 직접 흡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많은 연구 자료들이 존재하기에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간접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간접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접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간접 흡연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메탄, 에타인, 타르, 니코틴, 톨루에, 페놀 등의 40여 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 종의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됩니다. 많은 폐 질환들은 발병할 확률이 증가하고 심장질환 병세까지 악화되고 촉진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가는 피해들은 암 발생 가능성 증가, 성장 기능 저하, 우울증과 자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안 이유는 저희가 익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진행한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 영화, 드라마 등 많은 이유들 때문에 흡연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다는 답변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하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에 있는 자료는 2014년도에서 2017년도 서울시 자치구 목적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CCTV들이 다른 이유들로 서울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CCTV가 많이 사용되고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 CCTV 설치 시 미설치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평균 1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 절도 등 제3범죄 예방에는 CCTV 자체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CCTV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정책 세부 정책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제안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속의 국가금연지원센터인 금연두드림과 같은 단체들과 협업을 하여 금연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정책입니다. 금연 모니터링단은 청소년 안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금연 관련 활동들이랑 캠페인을 하는 단체입니다. 모집 방법은 협업하는 단체의 웹사이트에 모집 포스터 업로드, 학교에 공문 전달, 학교에서 캠페인 관련을 한 과제를 한 학생들에게 개인적 공문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서울시 거주 9세부터 24세 청소년 15명에서 20명으로 제한을 할 예정이고 활동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달에 2회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인센티브까지 고려해서 활동 혜택으로 봉사시간 및 소정의 활동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금년 모니터링단 정책의 핵심인 프로젝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CCTV 모니터링입니다. 학원 근처 골목길에 부착되어 있는 CCTV를 금년 모니터링단이 주기적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원과 근처 불법 흡연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청소년 흡연자들인 경우를 대비해 청소년들이 민감한 흡연이 주는 외관의 변화를 메시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면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더욱 실현성이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날마다 불법 흡연율 관련 데이터를 모은 후 활동 중간중간 전후 데이터 비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금년 캠페인 영상 제작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플랫폼 유튜브를 활용해 유튜버들과 협업하여 홍보율 높은 금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협업할 유튜버들은 몰래카메라 유튜버, 건강 안전 관련 유튜버,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유튜버들 등 다양한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홍보율을 더욱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홍보 영상들은 흡연이 주는 건강 문제에 집중을 했다면 금년 모니터링단이 만드는 홍보 영상은 다르게 접근하여 감동적인 몰래카메라와 같은 임팩트 있는 금년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는 보건소나 금연센터에 심리적, 물리적 이유로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금연 키트 자판기 설치 및 설치 과정 영상 제작, 서울시 전광판을 활용하여 영상 게시, 청소년 흡연 관련 고민 해결 방송 제작, 흡연에 관한 웹드라마 제작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금연 이모티콘 및 배지 제작입니다. 금연 모니터링단이 직접 금연 캐릭터를 제작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도 하고 배지로 만들어서 흡연이 잦은 청소년 밀집 지역에 금연 모니터링단이 직접 배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단체가 만드는 캐릭터니 청소년 캐릭터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모니터링단이 청소년 대상 설문 및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모니터링단이 더욱 성장해 나가고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원하는 이 정책의 기대효과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단체를 설립, 청소년 흡연율 감소, 청소년 건강 보호, 불법 흡연 예방, 간접 흡연 예방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 소요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모니터링단 모집 홍보 자료 제작 비용은 7만 원에서 26만 원이 들 거라 예상이 됩니다. 프로젝트 중 하나인 금년 캠페인 영상 제작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배지 제작은 10개 기준 18만 원에서 19만 원이 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 예산도 포함을 했습니다. 대관비 및 다가비는 회의 1회당 10만 원으로 정해서 총 24번의 회의 동안 24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활동비 또한 1회 1인당 만 원으로 총 24번의 회의 동안 36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총 금액은 693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정책이 가결이 된다면 대략 한 달 동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설명드린 3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만 먼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모니터링단과 상의 후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할지 투표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소요 예산도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할지에 따라서 변경될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청소년 모니터링단이 지원서이니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안전을 책임지는 뜻깊은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저희 세레니티 상임위원회는 서울시 청소년들이 더욱더 의미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청소년의 간접 흡연 피해 예방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속 및 이름 말씀해 주신 후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면 바로 다음 의사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30초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복권상임위원회 박재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권상임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아까 이모티콘과 배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모티콘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아니면 배부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모티콘을 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해서 좀 재미있게 금연을 더 추진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앱들에게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모티콘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모티콘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아마 많이 사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서 혹시 이모티콘을 사야 할 때 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카카오톡 같은 앱에서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려면 적어도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는 돈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 의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바로 다음 정책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수빈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진로 및 참여활동 활성화를 중심으로 다루는 청진기 상임위원회에서의 청소년들의 목소리, 청소년 페이지 정책 제안이 있겠습니다. 청진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진기 상임위원장 김태훈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의 제안은 청소년들의 목소리, 청소년 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첫째로 제안 배경, 둘째로 문제인식, 셋째로 제안 내용,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입니다. 제안의 시작은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송파구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와 참여기구의 인지도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 동의하여 청소년 참여기구의 인지도 증가와 참여활동 활성화에 대한 페이지 제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68.6%의 아동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의 응답이 32.7%로
상임위원회는 청소년 페이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까요? 정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보는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이트인 이청소년, 청소년 참여 포탈, 서울특별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작구의 한 청소년은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듣고 우리 구에도 청소년의회가 있는지 현재 모집 중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는 이 청소년에 들어가 검색을 하였지만 정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 포탈에 들어가 검색을 해봤지만 여기서도 정보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흥센터에도 들어가 봤지만 정보 획득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청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들어간 결과 구청에서는 정보 획득에 성공했고 블로그에서는 정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는 광진구 청소년들 A, B, C, D는 광진구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대해서 듣고 참가하고 싶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A는 광진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검색을 해보았지만 위탁 운영기관 공고 및 결과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B는 청소년 참여 포탈에서 검색을 했지만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C는 서울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 들어갔지만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D는 이 청소년에 들어가 검색을 하고 10월 31일 날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이 크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흩어져 있는 청소년 정보들을 모아주는 새로운 청소년 페이지를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온라인 청소년 페이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사이트가 아닌 서울시 청소년만을 위한 참여활동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소년 페이지의 발전 전략 1단계는 자치구청 청소년 참여활동 소식과 청소년 사이트 그리고 청소년 기관 소식들을 가져와 정보를 취합하고 제공합니다. 2단계는 청소년 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자치구청 청소년 참여활동 소식과 청소년 사이트 그리고 청소년 기관 소식들의 정보가 오게끔 만듭니다. 3단계는 자치구청 청소년 참여활동 소식과 흩어져 있는 청소년 정책 제안 사이트인 희망소리를 합쳐서 종합된 참여 포털을 만들고 청소년 페이지를 일원화시켜서 정보를 찾는 데 편리하게끔 만듭니다. 저희 온라인 청소년 페이지가 추구하는 모델은 자치구 소식과 다양한 청년 기관들의 소식이 모인 서울 청년 포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대 효과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 활동에 참여가 쉽지 않던 청소년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 참여 활동 증진에 이바지를 할 수 있고 쉽게 정보를 찾아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삶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제안이 실행될 경우 예산은 홍보로 100만 원을 사용하고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외주 비용은 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 청소년 페이지에 대한 정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 청소년 페이지에 대한 의원 질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컬처쇼 상임위원회 박서준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페이지를 개설한다면 그 청소년 페이지의 홍보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서 유사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권상임위원회 허지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복권상임위원회 소속 허지훈입니다. 웹페이지를 만들면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센터에서 처음에 청소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아까 발전 전략 2단계에서 말했듯이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청소년 페이지가 활성화되면 이제 정보들이 알아서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일단은 센터에서 첫 번째로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바로 다음 의사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청소년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해주신 복권상임위원회, 그리고 함께 기억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의 역사인식 제고를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컬처쇼 상임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책을 제안해 주신 세레니티 상임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온라인 페이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청진기 상임위원회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상임위원회 정책 제안에 따른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현재 재석위원 은원을 점검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속해 주신 분들께서는 미리 그 투표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신 분들께서는 제대로 된 그 재석위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안건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니 찬성 반대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의원분들께서는 그 프로그램欄에 메시지 작성 칸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작성 칸에 찬성 반대를 적으셔도 그 결과는 투표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의 가결은 재석위원 정족수 가운데 투표를 참여한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시면 최종 가결로 선포합니다. 먼저 복권상임위원회 청소년증 활성화 정책 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프로그램을 보시고 찬성과 반대 가운데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2분을 드리며 시간 내 투표를 참여하시지 못한 의원님들은 기권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투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프로그램 메시지 작성 칸에 찬성, 반대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셔도 그 결과는 투표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복권상임위원회 청소년증 활성화에 대한 정책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정확히 1분 남았습니다. 1분 후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또 말씀드리면, 만약 또 투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신다면 메시지 작성 칸에 찬성, 반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시지에 적어주신 것도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투표 종료까지 대략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투표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인원 64명 중 찬성 52표, 반대 8표, 기권 4표로 본 정책은 최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컬처쇼 상임위원회 함께 기억하는 그날 이라는 정책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프로그램을 보시고 찬성과 반대 가운데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표 시간은 2분이며 시간 내 투표에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기권으로 관주 처리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메시지 작성 칸에 찬성, 반대를 적어주셔서 그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그 결과는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투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프로그램 메시지 작성 칸에 찬성, 반대를 적어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그 투표 결과는 반영됩니다. 투표 종료까지 정확히 1분 남았습니다. 이번 한 건은 컬처쇼 상임위원회에 함께 기억하는 그날의 정책에 대한 투표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표 종료까지 10초 남았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를 집계하기 위한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41표, 반대 12표로, 기권 1표로 본 정책은 최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레니티 상임위원회 청소년 간접 흡연 피해 예방 정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프로그램을 보시고 찬성과 반대 가운데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투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메시지 작성칸에 찬성, 반대를 적으셔도 그 메시지는 투표 결과에 반영되어 오니 만약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시면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세레니티 상임위원회 청소년 간접 흡연 피해 예방 정책에 대한 투표입니다. 청소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권을 행사하셔서 정책의 찬성과 반대에 대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15초 남았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4명 가운데 찬성 49표, 반대 10표, 기권 5표로 본 정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진기 상임위원회 청소년들의 목소리, 청소년의 페이지 정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분이며 시간 내 투표를 참여하지 못한 의원님들은 기권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만약 투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프로그램 메시지 작성란에 찬성, 반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메시지도 똑같이 투표 결과에 반영되니 그 점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건은 청진기 상임위원회의 청소년의 목소리, 청소년 페이지 정책에 대한 투표입니다.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결권을 행사해 주셔서 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15초 남았습니다. 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42표, 반대 19표, 기권 3표로 본 정책은 최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개 상임위원회의 정책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4개 중에 4개 모두 가결되어서 11월부터 복권 상임위원회의 청소년증 활성화, 컬처쇼에 함께하는 그날, 다음 세레니티 상임위원회의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 그리고 청진기 상임위원회의 청소년 페이지 정책은 참여 예산조로 운영됨을 선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 정책 이슈에 관해 제5대 청소년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두 분의 부의장님께서 자유 발언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문을 여는 청소년, 선거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박서빈 부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부의장 박서빈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우리 만 18세 청소년은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 선거권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의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리가 충돌하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적으로 정당하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지만 그에 반해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미성숙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의 깊이와 판단의 정확도가 나이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대학 입시와 공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현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중 정치와 법에서 간단한 구조이론만 다룰 뿐입니다. 선거권을 얻은 만 18세 청소년을 보고 교복 입은 유권자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복이라는 이미지와 교복이 갖는 사회적 제한 속에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을 가두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3이 무슨 정치냐? 라는 말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또래에게서도 들립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정치 냉소주의 사회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 청소년은 더욱 위축되어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선거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당당한 구성원이라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실제 현실 정치에서의 참여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에 임박해서 단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행할 것이 아니라 초, 중, 고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여 점점 내용을 확장해가면서 만 18세가 되었을 때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다양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청소년을 공약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었기에 주요 유권자층을 대상으로만 공약을 수립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권자가 만 18세에서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것은 각자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선거권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세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많이 늘어나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미래청소년 유권자 박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빈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썩 좋은 거다 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제 선거권, 즉 참정권, 투표권이 주어짐으로써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청소년 인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청소년의회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임재영 부의장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청소년 인권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청소년의회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부의장 임재영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밖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비대면 모임과 회의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의회 역시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구 청소년 참여기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의욕 역시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은 그 기회마저 박탈당했고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의회의 존재 목적이 170만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많은 청소년들의 고충을 대신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은커녕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활동들조차 특별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 친구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던 우리는 아침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단지 문제를 푸는 스킬을 익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이 단지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잘 고르는 방법은 인터넷 강의와 학원으로부터 훨씬 더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는 미숙한 인간과 미숙한 인간이 만나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점차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가는 공간입니다. 국민의 5대 권리 중 하나인 사회권에는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등교 수업은 최소화되었고 대부분의 수업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은 결코 최적의 수업 방식이 아닙니다. 한 예로 EBS 온라인 클래스 내용이 내신에 연계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은 이를 집중해 듣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잘 보면 되는데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닌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이유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수강해야 할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SNS와 게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더라도 교과서를 잘 보고 시험을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성실히 들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해 왔는데 그나마 공부를 하던 이 시간마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은 결국 기초학력의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바람직한 정책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학습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과연 어떤 정책일까요?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더 자주 등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기에 제대로 된 수업 방식이 나와 하루빨리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수업을 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역시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도 사회 각계각층 청소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을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5대 청소년의회도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5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이 본회의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왔던 청소년 인권이 조속히 제자리를 찾고 청소년들이 유예된 시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너와 나의 서울이 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청소년의 인권과 그 청소년의회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해 주신 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두 분의 정책 제안, 두 분의 자유 발언과 정책 제안 그리고
약간의 공식적인 순서들이 점점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자유발언은 정책 제안과 함께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한 81명의 청소년 의원들과 그리고 150만 서울시 청소년들의 소망이자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용들이 단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발언, 발표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순서는 청소년의회 의원분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시 청소년의회라는 주제로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사전에 이제 그 현수막을 받으셨을 텐데요. 제 발언이 끝나면 그 현수막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5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의 염원을 이 세상에 펼쳐 보여주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에 제약을 만들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가는 것이 어색한 것은 물론 교실과 강의실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화상회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수업 듣는 것이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 학생들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들, 갑작스러운 교육 방식의 변화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모두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사회의 양상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었고 어느 누구도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정답을 가르쳐주지 못하며 설령 누군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택트는 언택트와 온라인의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현재 사회 전반의 기조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시대적 흐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의식이 결합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발전하면서 또 다른 양상의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마주하며 그것의 해답을 위해 묻고 또 물어갈 것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전적인 행보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언택트 시대, 청소년의 목소리는 온택트로 라는 이 슬로건을 외치는 것은 서울시뿐만이 아닌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염원을 알리고 전 세계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청소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현수막을 다 같이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대 청소년의회 본회의의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또 길다고 볼 수 있는 개원식부터 본회의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 지금 모니터에 스크린 속에 이제 계시는데 직접 뵙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결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일에 대해 도전하고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밑바탕과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기억에 남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이제 본회의가 진행된 후에 이제 제안해 주신 4개의 정책이 다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의원 여러분 모두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함께 해주신 제5대 청소년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청소년 및 지도자 여러분, 본회의 계획까지 힘써주신 서울시 관계자 및 운영 사무국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본회의의 주제처럼 변화의 문을 여는 청소년, 다가오는 희망 서울을 기대해보며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변화의 문을 여는 다가오는 희망 서울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제5대 본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석하시고 계신 의원님들은 나눠드린 현수막을 화면에, 그리고 현장에 계신 임원진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이셋 자, 우리 줌에 접속한 의원님들 고지 멘트 드릴게요. 잠시만요. 의원님들 운영사무국 담당자 장신철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제 모습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11월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정책 4개를 참여 예산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이제 회의 일정을 잡고 참여 예산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험 다 끝나셨죠? 시험 끝나셨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시험 끝났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이후에 회의 일정을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희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여러분과 참여 예산제 논의를 할 테니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손 한번 흔들면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 한번 흔들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안녕. 뒤에 카메라 나오는데. 몰랐어.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애들. 아이고.